예, 안녕하십니까. 2026년 서울교육감 예비 후보자 공약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교육걱정 세상 이사장이자 교육예보험 공동대표 송인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 단체가 아니라 이 서울교육감 공약 후보들의 공약 평가를 위해서 교육 대개혁 국민운동 서울본부와 교육예보험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교육 걱정 세상 이상 5단체가 시민선택 이 연대운동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매번 서울교육감 후보들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좀 진행해 왔고 서울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판단에 일정한 정도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 일들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보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거나 또는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에 막바지 들어갔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런 그 공약 평가를 통해서 우리 서울 시민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 날 4월 6일이죠. 그때 각 서울교육감 후보로 나선다고 확인이 된 후보들에게 저희가 이와 관련된 제안서를 보냈고 참여 확인을 좀 밝혔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좀 제공했고 그래서 최종 7명의 후보가 이 공약평가 이 면접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에게 참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의 단일화 후보인 윤호상 후보에게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참여를 고사하셔서 그분은 빼놓고 나머지 7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공약평가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서면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또 면접을 치른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오늘 발표를 하실 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계신 분들의 순서부터 사교육 걱정 세상 신소영 공동대표께서 발표를 하시겠고요. 그리고 교육대개혁 국민운동 서울본부의 이윤경 공동대표께서 두 번째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죠? 네. 네. 그리고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의 한민적 연구위원께서 두 번째 발표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예보험 안상진 부대표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낭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공약평가 결과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과제입니다. 교육대개혁 국민운동 서울본부, 교육예보험,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5개 단체가 연대하여 구성한 2026년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은 지난 4월 1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7인을 대상으로 시민 면접위원이 직접 후보별 공약에 대한 면접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예산 규모와 학생 수, 그리고 다른 지역 교육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도 각별한 주목을 받는 선거입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연일 공약 발표와 단일화 관련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후보가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 완화, 공교육 강화, 위기 학생 지원, 학령 인구 감소 대응 등 우리 교육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께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이번 공약 검토는 교육감 선거가 인물이나 진영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약 선거로 나아갈 필요성을 환기하고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공약을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예비 후보별 공약 분석과 면접 결과가 유권자들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3일 진행된 시민 면접은 진보와 보수 구분이나 세평과 무관하게 주요 예비 후보자 전원에게 참여를 제안했으며 최종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강민정, 강신만, 김현철, 이을재, 정근식, 한만중, 홍재남 후보 등 7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면접은 시민 면접위원들이 각 후보자와 1시간씩 일대다 방식으로 진행했고 예비 후보자의 자유롭고 충분한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했습니다.
면접에 앞서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도출한 공약 과제와 세부 질문을 예비 후보자 측께 전달했고, 이에 대해서 입장과 관련 공약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제출된 공약은 4명의 면접관이 심층 검토하고 후보자 면접을 통해서 해당 공약에 대한 이해 수준과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했습니다. 2026 공약평가운동은 대한민국 교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반영하여 3대 영역 12개 과제의 평가틀을 구성하고 해당 현안에 대한 서울교육감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과 실행 계획을 검증했습니다. 3대 영역과 12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혁신을 위한 3대 영역은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하는 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학교 교육을 혁신하고 교육 공동체 화합과 회복입니다. 이하 12대 과제는 배포된 보도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들을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의 정확성, 공약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타당하게 연결되는지, 예산 권한, 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보도자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예비 후보자들의 서면 제출 자료와 면접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서면 자료와 면접의 평가 결과는 후보자별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3대 영역과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의 정확성, 공약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타당하게 연결되는지, 또 예산, 권한, 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여기서 설명하실 거예요? 네네네. 이러한 평가 기준에 의한 서면 자료 및 면접의 평가 결과는 후보자별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강민정 후보입니다. 구조개혁, 학교교육 혁신, 교육복지 및 공동체 회복으로 공약을 체계화하고 각 과제 간 논리적 연결과 정책 구조의 완결성이 두드러집니다. 다수 과제에서 근거 데이터, 단계적 추진 계획, 권한 범위 인식이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으며 문제의식과 실행 전략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과제에서 재원 및 이해관계 조정의 보완 필요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책 설계와 실행 준비도가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비 후보자 강신만 후보자입니다. 일부 핵심 과제에서 독창적 발상과 구체적 운영 모델을 제안하며 특히 민주시민교육, 시민자치 영역에서는 정책 완성도를 갖추었습니다. 다만 다수 과제에서 공약이 방향 제시나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근거 데이터, 예산, 단계적 추진 계획 등 정책 설계의 기본 요소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발상의 선명함에 비해서 실행 경로와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정책 전반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비 후보자 김현철입니다. 교육 불평등 구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선명하고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은 일정한 설득력을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식에 비해 구체적 정책으로 연결성이 흐릿하고 다수 과제에서 근거 제시가 부족하며 공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서 실행 수단과 단계별 계획, 예산 재원 마련 등 정책 설계의 구체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교육감 권한 박 사안에 대한 의존, 이해관계 조정과 실현 경로에 대한 고려 부족이 반복되어 문제의식 대비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완결성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네, 다음은 이을재 예비 후보자입니다. 학교 민주주의와 자치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제시되며 일부 과제에서는 구체적 정책 의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수 과제에서 근거 데이터와 실행 전략, 단계적 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일부 과제는 공약 미제출 또는 핵심 내용 누락 등으로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적 방향에 비해 정책 설계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정근식 예비 후보자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추진 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설명했으며 공약 간 논리적 연결과 우선순위 설정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변화를 위한 차별화된 돌파구보다는 안정적 기조가 두드러지며 일부 과제에서는 면접을 통해 구체적 수치 제시와 단계적 추진 방향으로 실행 전략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다수 과제에서 예산, 권한, 이해관계 조정 등 실행 조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정책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만중 예비 후보자입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교육 가치 지향이 분명하며 다수 과제에서 공약 간 방향성과 정책적 일관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현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책 방향이 적절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행 방안과 근거 자료도 일정 부분 제시되어 전반적으로 정책 설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정책과의 차별적 전략, 재원 계획과 근거, 이해관계 조정 방안의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고 정책 완결성 측면에서의 추가 보완이 요구됩니다. 홍재남 예비 후보자입니다. 교육 공공성, 형평성, 교육 주체 간 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드러나며 다양한 교육 주체를 포괄하려는 접근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교육 공동체를 다층적으로 인식하고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점은 의미 있는 강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수 과제에서 경험적 인식과 가치 판단이 정책 근거를 대신하는 경향을 나타내 구체적 데이터 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실행 절차나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정책의 실증성과 구체성 측면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서울교육감 예비 후보자 공약의 공통 개선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명 예비 후보 공약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 인식은 대체로 과거에 비해 진전된 면이 있었으나 권한, 예산, 로드맵 측면의 실행력 한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사교육 문제를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 대학 서열 체제, 교육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와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 복지 확대, 학교 교육 혁신 등을 통해 사교육 의존을 완화하려는 방향성은 대부분의 후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예비 후보들은 장기적 제도 개편 로드맵 제시, 교육청 행정구조 개혁, 재정 재편 시도, 현장 경험에 기반한 정책 보완 등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면접 과정에서는 서면 공약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구체적 설명과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 박사안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 추계와 재정 조달 방안이 부족하며 단계별 실행 계획,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공통적인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이 실제로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는 정책 간 인과 경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 형성 전략 역시 대부분의 후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평가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서울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은 후보 전반에서 일정 수준 공유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과 책임 있는 재정 계획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 운동은 향후 선거 과정은 물론 교육감 당선 이후에도 제시된 공약들이 서울교육의 혁신을 넘어 전국적인 교육개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약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나아가 후보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5일 201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 교육대개혁 국민운동 서울본부 교육의 봄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상입니다. 네. 여기에 이 종합평가 이후에 후보별로 공약에 대한 특징들과 평가를 상세하게 좀 서술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은 서면으로 좀 대신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공약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후보로부터 받은 정책 공약 서면 자료와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공약을 평가할 때 가졌던 세 가지 기준, 즉 문제의식의 신뢰성과 또 정책의 공약의 타당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이런 것에 근거한 저희들의 그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들 등은 저희가 보도자료 내지는 기자회견에 그 자료를 보낼 때 그 첨부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평가 근거가 사실 그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론 여러분들의 그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또는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윤근영 기자님. 마이크 드시고. 오마이뉴스 윤근영인데요. 그 총평 보면은 7명 중에 총평 보면은 7명 중에 강민정은 충분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하나 둘 셋 4명은 한계, 그다음에 2명은 막판에 보완이라고 적으셨거든요. 이제 맨 끝줄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 오면서 좀 서열화를 좀 하기를 바랬어요. 등수를 딱 매겨갖고 점수까지 딱 해갖고 그러면 기자들이 기사 쓰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그 말로써 막판에 이게 좀 비치는 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의 의미는 뭔지, 한계, 보완, 충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까닭은 잘 아시겠지만 후보자별 서열이 드러나게 기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좀 저촉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학점을 매긴다든지 등급을 매긴다든지 순위를 매기지 않고 또 후보자들의 그 기술도 가나다 순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자님들 보시다시피 그 기술된 총평들을 보시면 저희 나름대로 이 3대 영역과 12개 과제에 대해서 그 세부 과제별 평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석적으로 저희가 세목들을 평가하였고요. 이제 그것을 총괄해서 총평을 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후보들의 정책 설계의 어떤 치밀성과 완결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좀 보장해드리는 차원에서 드러나도록 서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그 이제 부서라든지 그런 방식의 좀 차등을 두어서 기술한 것은 좀 유권자분들께서 이 후보가 준비된 후보인지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의 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술한 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추가로 저희가 이 총평에 대한 추가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해석은 없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평가 내지는 보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서열을 매긴 데 있어서 점수와 등급으로 이렇게 줄 세우는 방식은 하지 말라 달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회피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후보들의 그 특징 그리고 공약의 완성도, 완결성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충분히 보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설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 예, 신소영 대표님 덧붙일 말씀 더 하십시오. 저희가 이 준비하면서 선관위 유권 해석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적법한 방식으로 좀 서술했음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금창호 기자님 또 EBS 기자님 마이크 잡으시고 윤근영 기자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네네.
네, EBS 금창호입니다.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데요. 그 예비 후보 목록 보면은 김영배 후보랑 윤호상 후보 둘이 더 있는데 아까 이제 윤호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고사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두 후보 혹시 참석 고사하면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김영배 후보? 네, 연락 취했죠. 취했습니까? 아마 그 당시 네, 잠깐만 나오셔서 예, 그 컨택을 하신 분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세요. 네, 김하론 연구원님이십니다. 네, 윤호상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제안을 드렸고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발송드려서 캠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신 걸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다만 별도의 단일화 과정을 앞서서 저희 면접 과정에 참여하신 후보분들과 별도의 다른 단위에서의 단일화 과정을 거치신 상태였고 그 과정이 이미 마무리되신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단일화 과정을 마치신 상태에서 단일화 과정 중에 있는 후보들과 같이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캠프의 내부적 판단에 따라서 참여를 고사하신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네네네. 김영배 후보한테는 안 보내신 거죠? 김영배 후보는 저희 그 당시 네, 확인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 보수 후보의 단일화 그 경선 과정에 참여하는 후보들의 명단 속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네네네. 그런데 이미 이제 단일화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 윤호상 그 후보가 그래서 저희가 그 후보에게만 연락을 좀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네. 예, 소속 밝히시고 말씀을 주시죠. 교육언론창 전아름이라고 합니다. 여기 총평 이 자료 맨 뒤쪽에 보면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박 사안에 집중돼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공약들이 그러니까 핵심 공약이라고 말할 정도면은 중요한 공약이고 이거를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노출이 되는 공약일 텐데 이게 오히려 교육감 권한 밖이라면 이 공약을 보고 선택을 했을 때 안 될 공약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로 어떤 공약이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안상진 의원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저희가 12개 영역을 좀 교육의 전반적인 걸 치열하게 물어보다 보니까 저는 뭐 구조상 저희가 채용 차별 금지라든가 또 대학 서열 체제 완화 부분들 또 대학 입시 제도 같은 부분도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는 인식하고 또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여쭤보긴 했지만 아무래도 구체적 거기다 공약을 내기에는 그런 큰 단위의 이야기들은 좀 교육감 권한 밖의 부분들이 좀 구조적으로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전반적으로 다 교육감 밖의 내용들이 아니라 조금 그 영역의 그 과제별 이제 12개 영역에 대한 것도 이제 다 제공을 할 텐데 보시면은 조금 그런 큰 교육의 개혁에 대한 인식들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좀 있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린 이유는 교육감의 고유한 그 권한 사무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이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 사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 국회와의 긴밀한 그 협응 체계를 갖추어서 이 해당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여쭙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시민 공론화들을 다수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공론화 방식이 사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닥 효율적이지 않은 이제 효과적이지 않은 결과를 낳았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좀 차별화된 후보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여쭙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을 제시한 것들 중에서 이거는 교육감의 권한 밖인데 이거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비평은 아닌 건가요? 그런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여기 세부적인 내용들 12개 네. 과제들의 그렇죠. 그 세부적인 과제를 설명할 때, 공약 평가를 할 때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후보들마다 다 편차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 다 드리면 굉장히 장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 과정,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교육감이 되시는 분들이 그 이후에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 내지는 또 교육청 내 다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공약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이 공약이 제대로 들어가서 집행되는지, 그리고 또 이 공약을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 공약이 그냥 빌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이후에 사후 관리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른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 선거 이후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렇겠죠. 선거 이전 네. 지금부터는 이거 평가를 했으니까 이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그 긴밀하게 논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분이라도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소영 대표님부터. 네. 네, 일단 뭐 저희가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캠프 측에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의 이 평가 결과가 후보들의 공약을 개선 보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갖추어서 실제 본선에서 후보들이 공약을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완결성 높게 다듬어 가는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하고 이후에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당선된 분의 이행까지를 좀 감시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겠다. 그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안 합니다. 네. 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후부터는 저희 공약 평가를 못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뭐 언론 여러분들이 또 보도를 좀 잘 해주시고 또 저희 참여하는 5개 그 기관이 자체적으로 또 이 보도 자료를 내므로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후속 과정들도 거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부분들 혹시 네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 공약 분석 결과 발표 5개 단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